렉가이드 1.20 리비전 3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입니다. 발행일 2007년 3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20은 RG 1.20,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세부 기준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소개 일반 설계 기준 GDC 1. 품질 표준 및 기록 브록 A.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반 설계 기준 연방 규정집 텐시 FR 파트 50 제목 10 파트 50 생산 및 이용 시설의 국내 허가 REF 1. 안전에 중요한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시스템 및 부품 SSC 은 수행할 안전 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 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텐시 FR 50.34 신청 내용, 기술 정보에 따라 신청자는 시설 수명 동안 예상되는 정상 작동 및 임시 조건의 안전 한계, 사고 예방 및 그 결과 완화를 위해 제공되는 SSC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시설 SSC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한 예비 분석 및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직원이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이는 작동 전 및 초기 시동 테스트 중 경수냉각식 원자로의 내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는 NRC 직원이 기관 규정의 특정 부분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 직원이 특정 문제 또는 가정된 사고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직원이 허가 및 라이센스 신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설명하고 공개하기 위해 규제 지침을 발행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규제 지침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 및 솔루션은 위원회의 허가 또는 라이센스 발급 또는 지속에 필요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안내서는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발행되었습니다. NRC 직원은 출판된 규제 지침의 개선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규제 지침에 포함할 항목과 관련된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환영합니다. NRC 직원은 의견을 수용하고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적절하게 개정할 점입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GDC는 일반 설계 기준, 텐시 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 그리고 SSC는 SSC입니다. 추가로 텐시 FR 50.34는 신청서 기술 정보 요건입니다. 세부 기준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서면 의견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555일 행정실 규칙 및 지침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제 지침에 사용된 원자로 내부는 핵심 지원 구조와 인접한 내부 구조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러한 노심 지지대와 내부 구조는 미국 기계공학회 ASME에서 공표한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코드 참고 3의 섹션 3 원자력 발전소 구성 요소의 NG-112제로 조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WR의 경우 증기 발생기 내부에 대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681 비등수 원자로 발전소용 급수 및 냉각수 시스템의 가동 전 및 초기 시동 시험 참고문헌 4에 따라 본 안내서에 사용된 작동 전 시험은 연료 장전 전에 수행되는 시험으로 구성되며 초기 시동 시험은 연료 장전 후에 수행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지침은 원자로 내부가 정상 원자로 작동 중 진동으로 인해 구조적 열화를 겪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동 중 검사 및 가동 중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규제 지침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출력 증가를 제한하려는 현재 사업자는 출력 상승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규제 지침은 10CFR 파트 50 및 52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정보 수집과 관리 및 예산국 OMP 이 각각 OMP 제어 번호 코드 케이스 3150-0011 및 3150-151에 따라 승인한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NRC는 요청 문서에 현재 유효한 OMP 제어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정보 수집 요청 또는 요구 사항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 PWR은 가압경수로, 그리고 OMP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추가로 OMP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AE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표 참고 항목으로 렉가이드 1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세부 기준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토론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 내부는 원자로의 수명 전체에 걸쳐 정상 상태 및 일시적인 진동 부하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NRC 직원이 상업운전 전에 흐름으로 인한 진동에 대한 원자로 내부의 구조적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에는 개별 분석,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포괄적이라는 용어는 구조적 무결성을 확인하고 안전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을 협력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 제목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분석 프로그램은 구조적 완전성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할 구성 요소 및 영역 선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확인해야 하지만 프로그램, 즉 데이터 수집, 축소 및 해석 프로세스는 존재하지만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진동 모드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프로그램은 분석 및 측정 프로그램 결과의 정량적 2. 최대충 상대 운동 표시 및 정성적 2. 구성 요소 인터페이스에서 검사 증거에 의한 경계 조건 설정, 검증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고려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제 지침 1.20 1971년 12월 발행의 원래 지침은 많은 프로토타입 및 프로토타입과 유사한 이 가이드에서는 비프로토타입으로 지칭됨 원자로 내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기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경험과 이후의 원자로 내부 설계 경향은 처음에 지정된 프로토타입의 설계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기본 프로토타입 및 비프로토타입 분류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원자로 내부 분류 및 해당 진동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 소모적인 사례별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지침은 신청자의 진동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NRC 직원의 검토를 촉진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제 지침 1.20 1975년 6월에 리비전 1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진동 분석,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의 구체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진동 평가 프로그램의 중요한 단계 일정을 잡기 위한 지침을 포함함으로써 달성되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특히 규제 지침 1.20의 리비전 1에서는 이전 분류, 본 규제 지침 섹션 C의 규제 입장일에 정의된 대로 를 확장하고 각 등급에 대한 적절하고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에서 확장된 분류 및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원형 원자로 내부는 사용 중 불리한 진동 현상을 경험한 후 제한된 원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자로 내부는 어떤 측면에서 지정된 원형과 구조적으로 다른 경우 제한된 비원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된 분류를 통해 이 가이드를 설계 및
운영 경험과 호환되고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침 1.20의 리비전 2는 리비전 1의 확장된 분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전 2에는 해당 진동평가 프로그램 및 결과 보고에 대한 다양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공개 의견과 추가 직원 검토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세부 기준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넷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규제 지침 1.20의 리비전 3는 원자로 내부에 대한 전체 진동평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잠재적인 역류 영향평가에 관한 기대 사항을 요약합니다. 흐름으로 인한 여기와 펌프로 인한 진동은 본 규제 지침에 설명된 진동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개정판에는 COL 애플리케이션이나 인증된 원자로 설계를 참조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기 위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비전 3는 리비전 2의 지침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BWR 발전소의 증기 건조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원자로 용기 외부의 발전소 구성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흐름, 여기 음향 및 구조적 공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로의 흐름 역효과는 배열, 설계, 크기 및 작동 조건의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므로 프로토타입이 아닌 신청서에도 그러한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의 동일한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하나는 밸브 및 증기 건조기 고장과 같은 심각한 흐름 역효과를 경험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작동 조건의 작은 변화로 인해 작은 역류 효과가 크게 확대되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된 출력 향상, EPU 작동을 위해 유량이 16% 증가했을 때 한 BWR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 시스템에서 심각한 음향 자극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자와 인허가 보류자는 분석 결과와 이용 가능한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및 측정 기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이 가이드에서 제공됩니다. 계측 위치는 구성 요소 및 시스템 성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운영 경험에 따르면 EPU 구현 이후 BWR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 건조기 및 주 증기 시스템 구성 요소, 릴리프 밸브 포함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BWR은 비등경 수로입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실패는 증기 건조기를 포함한 RPV 내부 구성 요소와 안전 릴리프 밸브와 같은 주요 증기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잠재적인 역류 흐름 효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고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밸브 스탠드 파이프와 주 증기 라인, MSL의 분기 라인 내의 흐름력이 음향 공명, 유체 흐름의 불안정성이 음향 모드를 자극하는 경우 이중주파 및 고주파 압력 변동 및 진동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MSL 밸브, 증기 건조기, 기타 RPV 내부 및 증기 시스템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에서는 스탠드 파이프 개구부 이에 분리된 전단, 흐름의 불안정성이 실제로 스탠드 파이프 내 유체 기둥의 음향 공량에 고정됩니다. 고정은 특정 유속 범위에 걸쳐 흐름 불안정성과 음향 모드 사이의 건설적인 피드백을 의미하며 이는 흐름 불안정성과 음향 모드에서 변동하는 압력을 강하게 증폭시킵니다. 또한 증기 건조기 및 기타 RPV 내부 및 증기 건조기 구성 요소에 직접 작용하는 유체역학적 부하도 흐름 유발 진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권자는 출력 향상 작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역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규모 모델 테스트, SMT,아 분석 모델 개발을 후원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구성품에 대한 잠재적인 역류 흐름 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에는 분석 시 편향 오류와 무작위 불확실성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편향 오류에는 플랜트 성능을 모델링할 때 압력 부하, 인력, 변형 또는 가속도에 대한 과소 예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작위 불확실성에는 플랜트 매개 변수 측정과 관련된 무작위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RPV는 원자로 압력 용기입니다. C 세부 기준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규제 입장 일반적으로 NRC 직원은 신청자가 규제 입장 1 아래에서 식별된 분류를 사용하여 원자로 내부를 설계, 작동 매개 변수 및 잠재적 프로토타입의 작동 경험에 따라 분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자는 주어진 분류와 관련된 후속 규제 위치에 지정된 지침을 사용하여 적절하고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 설명된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은 FIGURE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종합진동평이 프로그램에 따른 원자로 내부 구조의 분류 시제품은 배열, 설계, 크기 또는 작동 조건으로 인해 유효한 프로토타입이 존재하지 않는 최초 또는 고유 설계를 나타내는 원자로 내부 구성입니다. 유효한 프로토타입은 프로토타입 원자로 내부에 대한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사용 중 불리한 진동 현상을 경험하지 않은 원자로 내부 구성입니다. 이후 설계, 아래 항목 1.3과 같이 이 수정된 유효한 프로토타입은 원래 설계와 비교하여 유효한 프로토타입으로 유지됩니다. 프로토타입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이 미국 이후의 원자로에서 수행된 경우 프로그램의 세부 결과는 검토를 위해 NRC에 제출된 프로토타입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규제 지침의 모든 조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조건부 프로토타입은 사용 중 불리한 진동 현상을 경험하여 결과적으로 배열, 설계, 크기 또는 작동 조건이 수정된 유효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이 가이드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프로토타입은 비프로토타입, 카테고리 III 및 IV 원자로 내부 구성에 대한 참조 설계 역할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닌 카테고리 III 및 IV 구성에 대해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조건부 프로토타입에 대해 수행된 과거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의 세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 중 특정 불리한 진동 현상과 완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4 비원형 범주 I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1.4 비원형 범주 I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이해의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비원형, 카테고리 II 원자로 내부는 지정된 유효한 원형과 크기 및 작동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구성요소 배치 또는 설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구성이며 이러한 차이점은 시험 또는 분석을 통해 안전에 중요한 수정되지 않은 원자로 내부의 진동 응답 및 가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한적으로 유효한 프로토타입은 사용 중 불리한 진동 현상을 경험하지 않고 적절하고 포괄적인 진동 평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비프로토타입, 카테고리 II 또는 III 원자로 내부 구성입니다. 설계 수정 후 확장된 만족스러운 운용을 입증한 작동 중인 유효한 프로토타입은 수정된 원자로 내부 구성과 관련하여 제한된 유효 프로토타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간 만족스러운 운용을 입증한 조건부 프로토타입도 제한된 유효 프로토타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BC 제품, 카테고리 III 원자로 내부는 지정된 조건부 프로토타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배랄, 설계, 크기 및 작동 조건을 갖지만 아래 정의된 대로 제한된 유효 프로토타입으로 지정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작동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구성입니다. 배랄, 설계, 크기 및 작동 조건의 차이는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 내부의 진동 응답 및 가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시험 또는 분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프로토타입 원자로 내부의 종합진동평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및 카테고리 II 및 IVP 프로토타입 분류와 관련된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은 규제 위치 2 및 3에 기술되고 FIGURE1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분류는 3가지 프로토타입 참조 설계 분류, 즉 유효한 프로토타입, 조건부 프로토타입, 제한된 유효 프로토타입과 관련하여 정의됩니다.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은 작동 전 및 초기 시동 테스트와 함께 구현되어야 합니다. 1.4 비원형 범주 I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종합 프로그램은 진동 및 피로 분석, 진동 측정 프로그램, 검사 프로그램 및 결과의 상관관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는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어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제안하는 신청자 또는 기존 발전소에 대한 출력 증가를 요청할 계획을 가진 사업자는 RPV 내부 구성품, BWR의 증기 건조기 포함 및 기타 주요 증기 시스템 구성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효과, 유동력이 음향 공명 및 유동 유발 진동 모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배관 시스템의 압력 변동 및 진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에 제공된 지침을 PWR과 BWR 모두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WR의 경우 증기 발생기 내부에 대해 이러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허가 취득자는 특정 공장에 대한 지침에 적용 가능한 영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고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BWR의 MSL에 있는 밸브, 스탠드오프 파이프 및 분기 라인 내의 흐름력이 음향공진이 MSL 밸브, 증기 건조기 및 기타 RPV 내부 및 증기 시스템 구성 요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주파 및 고주파수 압력 변동 및 진동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증기 건조기, 기타 RPV 내부 및 증기 건조기 구성 요소에 직접 작용하는 유체역학적 하중, 유동 유발 진동, 은 해결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응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허가자는 또한 원자로 냉각제, 증기, 급수 및 냉각수 시스템을 포함하여 해당 발전소 시스템의 배관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압력 변동 및 진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악영향을 제한된 전체 작동 조건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플랜트 구성 요소에는 안전 릴리프 밸브, 동력 작동 밸브 및 샘플링 프로브가 포함됩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캔틸레버 배관 및 구성 요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모든 허용 기준이 충족되도록 압력 변동 및 진동 수준을 줄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플랜트 배관 또는 구성 요소를 수정해야 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2.1 진동 및 능력 분석 프로그램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작동 전, 초기 시동 테스트 및 정상 작동 조건에 해당하는 정상 상태 및 예상 과도 조건에 대한 진동 및 능력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진동 및 능력 분석 제출물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흐름력이 음향 공명 및 흐름 유발 진동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로 내부에 대한 모든 바이어스 오류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된 이론적 구조 및 수력학 모델과 분석 공식 또는 스케일링 법칙 및 스케일 모델을 설명합니다. PWR의 증기 건조기 및 증기 시스템 구성 요소, PWR의 증기 발생기 내부 부품과 같이 유동력이 음향 공진 및 유동으로 인한 진동에 의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대해 추가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분석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A항 최대 작동 전력 수준까지의 흐름 조건에서 해당 플랜트 시스템의 압력 변동 및 진동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압력 변동 및 진동은 플랜트 시스템 위체 흐름 조건에서 위체 역학효과 및 음향 공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항 플랜트 시스템의 압력 변동, 진동 및 그에 따른 주기적 응력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위체역학, CFD, 분석은 보충 분석 없이는 고주파 압력 하중에 관한 충분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테스트는 고주파 음압 하중에 적용할 수 있으며 CFD 분석 및 추가 분석의 압력 하중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이어스 오류 및 무작위 불확실성이 적절하게 해결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CFD는 전산의 제어학입니다. 1.8 비원형 범주 IV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I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C항 발전소 배관 및 증기 건조기를 포함한 구성 요소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음향 공명을 해결하고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이러한 음향 공명을 줄이기 위한 수정을 수행합니다. 이 규제 지침을 따를 때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권자는 출력 향상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압력 변동 및 진동에 대한 규모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소별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제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소 모형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영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A항 모형의 소음 감쇄 효과 또는 압력, 크기, B항 RPV 내부 및 모든 원자로 내부의 음압에 대한 소음 감쇄의 영향 C항 축소 모델의 경계 조건 시뮬레이션의 보수성 D항 축소 모델의 크기가 작은 관련 기하학적 세부사항 분기선 계급을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여부 신청자가 CFD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C항 COURANT 번호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D항 높은 레이놀즈 수 흐름에서 대규모 와류 시뮬레이션 또는 직접 수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비정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흐름과 유체 음파, 자기 여기 또는 잠금 효과의 결합을 모델링하기 위한 압축성 효과를 포함합니다. F항 유사한, 즉 복잡한 흐름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절차를 검증합니다. 이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흐름 여기 음향 공명 및 흐름 유발 진동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로 내부에 대해 정상 상태 및 예상 과도 작동 중에 워기될 수 있는 구조 및 유압 시스템 고루 진동수와 관련 모드 형상을 설명합니다. 모든 바이어스 오류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여기 모드 형상의 감쇄와 주파수 응답 함수 FRF, 즉 단위하중 또는 압력에 의해 유발된 진동, 단위하중 또는 압력에 의해 유발된 응력을 결정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툴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모드 형상과 FRF를 계산하기 위해 수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 자체와 함께 모델링 접근 방식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접근법과 특정 모델 모두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가 그 기반과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수치 모델, 특히 응력의 경우 A 바이어스 오류는 응력 집중 영역의 불충분한 분해능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오류는 때때로 응력 집중, 개수, 수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종종 재료 특성, 연결, 볼트, 용접 및 리벳, 및 형상, 플레이트 두께의 차이와 같은 이상적인 모델과 제조된 구조 간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된 불확실성 및 아마도 편향, 은 모델링되는 원자로 내부와 구성이 유사한 구조의 시뮬레이션 및 측정 비교를 기반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 및 가도 작동 중에 여기될 수 있는 모드 형상의 모든 중요한 고유 주파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상한은 FRF의 진폭과 관련된 불확실성 및 바이어스 오류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FRF 진폭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구성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FRF 바이어스 오류는 구성 차이 및 모듈에 대해 가정된 감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와는 별도로 바이어스 오류는 모델링된 구조와 실제 구조 사이의 형상 및 재료 차이에 의해 지배됩니다. 공진 주파수에서 바이어스 오류는 가정된 감쇄에 의해 지배됩니다. 많은 이전 제출에서 인허가 보류자는 중주파 분석의 높은 감쇄 계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추저주파 지진 분석에 대한 NRC 감쇄 지침을 인용했습니다. 이 규제 지침의 리비전 3는 이러한 오해를 수정하고
구조 동적 모델링에 사용되는 감세 계수는 모델링되는 원자로 내부 구조를 대표하는 구조에 대해 수행되는 중 고주파 측정 또는 엄격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감세에 대해 허용되는 측정 기술은 ANSI, 미국 국립표준협회 및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공표한 표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공기, 증기 또는 물 환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비원형 범주 IV는 AE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신청자가 사용 중 진동이 비선형 구조적 거동, 따라서 감쇄 증가, 을 초래할 만큼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 예상되는 사용 중 진동 수준과 일치하는 적용된 힘을 사용하여 측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진동과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 비선형 동적 해석을 사용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진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에 대해 1%보다 큰 구조적 감쇄 계수를 지정하려는 시도는 측정을 통해 강력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3호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흐름 여기 음향 공명 및 흐름 유발 진동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로 내부의 정상 상태 및 예상 과도 작동에 대해 초저주파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추정된 무작위 및 결정론적 강제 함수를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음향 및 또는 구조적 공명, 때때로 자기 여기 메커니즘이라고도 함, 을 통한 잠금으로 인해 증폭될 수 있는 강제 기능을 평가합니다. 공진을 통한 강제 기능의 잠금은 공명 진폭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강제 함수 및 공명 응답의 결과 진폭은 비잠금 조건과 관련된 진폭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및 부하 증폭, 일반적으로 잠금이라고 함, 으로 이어지는 모든 잠재적인 흐름 여기 음향 또는 구조적 공진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유속 및 공진 주파수에 대한 표와 함께 잠금 및 잠재적 부하 증폭에 가능한 범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정 매개 변수 1. 흐름 가진 소스의 특징적인 스트롤수 2.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자가 여기 또는 고정이 확인되면 신청자는 고정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진동 및 또는 응력을 유발할 경우 적용할 특정 완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목록은 고려해야 할 일부 강제 기능을 열거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A항 제어 및 안전 밸브 스탠드 파이프, 블라인드 플랜지 및 기타 강한 협대역 가진을 초래하는 MSL의 개구부에 대한 유동 불안정성, 다음 매개 변수를 고려하여 음향 및 또는 구조적 공명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I항 임계 유량을 확인하기 위한 스트롤수 분석, 스트롤수의 불확실성 포함, II 직경 비율의 영향 III 상류 엘보우의 영향 IV 스탠드 파이프 사이의 거리 V항 스탠드 파이프의 상대적 길이 흐름 불안정 주파수는 원자로 도매 음향 모드 및 MSL의 구조 모드, 연결된 밸브의 주파수와 비교되어야 합니다. 유한 요소, FE, 시뮬레이션이나 측정을 사용하여 공진 주파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식별된 자가 여기 또는 고정은 단순히 선형 외삽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B항 BWR의 증기 건조기에 대한 저주파 유체 역학적 부하를 포함하여 원자로 도매 분리, 충돌 및 재부착 흐름 C항 BWR의 MSL 증기링의 난류 및 협대역 여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BWR의 증기 건조기를 포함하여 전체 허가 전력 수준까지 모든 원자로 내부에 대한 설계 부하 정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규모 모델이나 공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하, 정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검증해야 합니다. BWR 신청자는 축소 모델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압력 부하, 변형 및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증기 건조기의 계측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BWR 사업자는 전력 향상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증기 건조기 부하 정의에 대한 축소 모델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현재 허가된 전력 조건에서 발전소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최근 BWR-EPU 요청에서 일부 인허가 보유자는 RPV에 연결된 MSL 내 변동 압력 측정에서 추론된 BWR 증기 건조기 및
RPV 내 변동 압력을 계산하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신청자는 MSL 압력 측정 및 모델링 매개 변수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실험적 평가와 같은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는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MSL 압력을 측정하고 RPV 및 MSL 내 변동 압력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접근법은 편향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고되어야 하는 유한한 편향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지침이 제공됩니다. A항 BWR의 각 MSL에는 최소 2개의 측정 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MSL에서 3개의 측정 위치를 사용하면 모델에 대한 입력 데이터가 향상되며 특히 위치가 로그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RPV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파동을 설명할 때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이게 또는 3개의 측정 위치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측정 위치 사이에 음향 소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B항 스트레인 게이지, 원주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방향이 지정된 최소 4개의 게이지를 사용하여 MSL의 후프 스트레인을 내부 압력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MSL 치수, 직경, 두께 및 정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는 MSL 내부 표면에 매립형으로 장착된 변환기를 사용하여 압력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압력 측정에 대한 난류 흐름의 영향은 편향 오류 및 불확실성 추정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C항 음향 모델에 사용되는 소리의 속도는 공장마다 바뀌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온도와 증기 품질이 함수여야 합니다. D항 증기와 물 사이의 경계에서의 반사 계수는 엄격한 모델링이나 직접 측정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반사 계수의 불확실성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사 계수를 100%로 가정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항 모든 소음 감쇄 계수는 증기 부피의 RPV 내의 부피 전체에 걸쳐 일정하기보다는 증기 품질이 함수, 증기 건조기와 원자로 돔 사이의 변수여야 합니다. F항 일단 검증되면 다른 발전소에서도 동일한 음속, 감쇄 계수 및 반사 계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유량 조건, 온도, 압력, 품질 계수에 따라 이러한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8 비원형 범주 IV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사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흐름력이 음향 공명 및 흐름 유발 진동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원자로 내부의 정상 상태 및 예상 과도 조건에서 작동하기 위해 계산된 구조 및 수리학적 응답을 요약합니다. 이 요약에서는 무작위, 결정론적 및 전체 통합 최대 응답, 응답의 매우 낮은 주파수 구성 요소 및 누적 피로 손상 수준을 식별해야 합니다. 계산된 응답에는 최대 진동 한계가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진동뿐만 아니라 최대 응력 기준, AESME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코드, 참조 3의 섹션 III에 지정된 피로 응력 한계, 이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준 위반에 대한 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의 항목 1부터 3에서 확인된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를 기반으로 개별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엔드투엔드 불확실성과 편향 오류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항목 2에 설명된 전달 함수 또는 FRF, 항목 3에 설명된 강제 함수는 공진 모드로 인한 응답 피크의 주파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가지므로 진동 및 응력 계산은 응답 피크 주파수의 불확실성을 포괄하도록 주파수의 FRF 또는 강제 함수를 이동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고유 주파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접근 방식은 모든 강제 함수 피크를 주파수 불확실성 범위 내의 모든 모달 피크와 정렬하고 최악의 경우 진동 및 또는 응력을 보고하는 점입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고유 진동수와 관련된 모든 불확실성과 편향이 제거됩니다.
FRF 진폭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편향은 모든 강제 함수와 모달 피크를 정렬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안적이고 덜 최적인 접근법은 FRF 또는 강제 함수가 주파수 불확실성 범위 내에서 증분만큼 이동하는 여러 분석을 수행하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최악의 경우 진동 또는 응력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는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달 피크가 강제함수 피크와 잘못 정렬될 때 주파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동 및 응력의 비보존적 바이어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상 작동과 비교하여 작동 전 및 초기 시동 테스트 조건에 대해 계산된 구조적 및 유압 응답을 요약합니다. 요약은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 대한 테스트 시뮬레이션의 적절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6호 정상 상태 및 예상 과도 작동 전 및 시동 테스트 조건에 대한 각 센서 위치에 적합한 예상되는 구조적 또는 유압식 진동 응답 주파수, 진폭, 변이, 가속도 및 또는 변형 및 모달 기어로 정의된 물 식별합니다. 7호 허용 가능한 편차와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는 테스트 합격 기준을 지정합니다. 기준은 구조물의 최대 허용 응답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센서 위치의 최대 허용 응답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EPU 조건에서 운영되는 BWR 공장에서 발생한 증기 건조기 및 MSL 밸브 고장을 기반으로 향후 BWR 라이센스 신청을 위해 다음 테스트 승인 기준이 제공됩니다. 증기 건조기 부하 정의를 개발한 후 BWR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신청자 또는 운영 중인 BWR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증가를 계획하는데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는 허가자는 부하 정의를 진동 및 응력 모델에 적용하여 증기 건조기 내의 밸브 진동과 응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감쇄 가정과 적용 가능한 용접 개수 및 응력 강도를 사용합니다. 적용 가능한 편향 오류 및 무작위 불확실성을 포함시킨 후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밸브 진동을 적용 가능한 한도와 비교하고 중요한 증기 건조기 위치의 최대 응력을 ASM 2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코드 참고 3의 피로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치의 응력을 ASM 2 코드 피로 한계와 비교하여 응력 모델을 검증해야 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에서는 ASM 2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또한 발전소 과도 현상으로 인해 증기 건조기가 경험할 수 있는 1차 및 2차 스트레스를 해당 ASM 2 코드 서비스 수준 제한과 비교해야 합니다. BWR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설계 응력 한계를 기준으로 BWR 증기 건조기 또는 높은 여기를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여기를 줄여 결과적인 응력이 코드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WR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또한 개별 증기 건조기 구성 요소의 밸브 진동 및 응력이 ASM 2 코드 피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출력 상승을 위한 밸브의 진동 제한 곡선과 증기 건조기의 응력 제한 곡선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계 곡선에는 종단 간 진동 및 응력 분석의 편향 오류 및 불확실성이 포함되지만 진동 및 응력 측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 특히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계측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BWR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적절한 바이어스 오류 및 무작위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밸브 진동 증기 건조기 응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상승 및 전체 허가 전력 조건 중에 플랜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증기 건조기는 규정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다양한 스트레스 허용 기준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PWR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계획된 작동 조건에 대해 증기 발생기의 내부 구성 요소에 증기 발생기 내부 증기 건조기에 대한 응력 및 설계 여유를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의 운전 경험과 분석은 PWR 증기 발생기 내부 구성품의 응력에 대한 적절한 설계 여유도 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신청자 사업자는 원자로 내부의 구조적 건전성을 검증하고 정상 작동을 위한 정상 상태 및 예상 과도 조건과 관련된 안전 여유를 결정하고 진동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진동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현해야 합니다. BWR의 증기 건조기 및 주 증기 시스템 구성품,
PWR의 증기 발생기 내부 부품과 같이 유동력이 음향공진 및 유동으로 인한 진동에 의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성품에 대해 추가 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1.8 비원형 범주 IV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BWR 발전소 원자로 내부 구성 요소에 대한 잠재적인 역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 발전소 시동 테스트에는 증기 건조기 및 MSL 밸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기 플랜트 시동의 경우 신청자 이너가 보유자는 중요한 위치, 외부 후드 및 스커트, 기타 잠재적으로 응력이 높은 위치 포함의 증기 건조기에 직접 장착된 계측기에서 플랜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별 증기 건조기 구성 요소에 대한 응력이 플랜트 작동 중 허용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기 건조기에 직접 장착된 계측기는 전체 증기 건조기의 응력 분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압력 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및 가속도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MSL은 흐름역이 음향공진의 존재를 식별하고 이러한 압력 변동을 분석하여 MSL 밸브 부하 및 진동, 증기 건조기 부하 및 응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기 압력 변동을 결정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계측되어야 합니다. 직접 증기 건조기 데이터는 증기 건조기 장비를 제거하거나 고장내기 전에 MSL 장비를 교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BWR 출력 향상을 계획하는 인허가 보유자는 정당한 곳에 증기 건조기 장비를 설치하는 대신 발전소 장비를 사용하여 증기 건조기 압력 부하 및 응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BWR 및 PWR 플랜트에 대한 시동 및 전력 상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증기, 급수 및 냉각수 라인과 안전 릴리프 밸브, 동력 작동 밸브 및 해당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관련 구성 요소는 배관 및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품질 검증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플랜트 작동 중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 제출에는 다음 시스템 및 조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2 진동 및 응력 측정 프로그램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2.2 진동 및 응력 측정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다음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작동 조건을 테스트합니다. A항 모든 정상 상태 및 과도 작동 모드에 대해 BWR의 증기 건조기 및 주 증기 시스템 구성 요소 및 PWR의 증기 발생기 내부와 같은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대해 추가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유동력이 음향 공명 및 유동 유발 진동에 의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권력 상승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I항 권력 상승 중 특정 보유 지점 및 지속 시간, II 지정된 보류 지점 동안 수행할 활동, III 적용 가능한 한계 곡선과 비교하여 모니터링할 플랜트 매개 변수, IV 지정된 보류 지점 동안 증기, 급수, 냉각수 시스템 및 구성품에 대해 검사 및 점검이 수행됩니다. 증기 건조기가 장착된 BWR 공장의 경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직접 계측에서 증기 건조기 응력을 결정하고 해당 응력을 바이어스 오류 및 무작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한계 곡선과 비교해야 합니다. 계측된 증기 건조기 없이 운영 중인 BWR 플랜트의 경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증기 시스템 계측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적절한 바이어스 오류 및 무작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증기 건조기 응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원자로 임계 발생 후 90일 이내에 NRC 직원에게 발전소 시동 및 전력 상승 평가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완전한 허가 전력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완전한 허가 전력을 달성한 후 30일 이내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2 진동 및 응력 측정 프로그램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B항 신청자 사업자는 원자로 내부의 최종 검사에 앞서 시험 시 각 주요 구성요소에 최소 106회의 진동 주기, 즉 구성요소가 상당한 구조적 반응을 보이는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계산됨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상 작동 모드에서 모든 테스트에 계획된 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B프로 토타입 원자로 내부에 대한 시험 기간은 원자로 내부에 적용 가능한 참조 설계 분류, 즉 유효, 조건부,
또는 제한적으로 유효한 프로토타입의 테스트 기간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C항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연료 집합체의 처분을 다루어야 합니다. 시험은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 내부와 연료 집합체 또는 동등한 동적 질량 및 흐름 특성을 제공하는 더미 집합체를 제자리에 두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보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분석적 또는 실험적 수단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실제 또는 모조 해결료 집합체 없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코드 CT, QADCITIS 및 드레스덴, DRESDEN,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발전소 운영 경험에 따르면 초기 시동 또는 전력 상승 후 오랜 기간 동안 역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나 출력 향상을 구현하는 발전소에서 역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발전소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잠재적인 역류 효과, 유동력이 음향 또는 구조적 공명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할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발전소 데이터 모니터링, 점검 수행, 전력 상승 중 구성 요소 검사 및 정식 허가된 전력 조건 하에서의 작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저 수준 ALARA를 고려하여 재급유 중단 및 가동 중단 연장 중에 수행되는 검사 및 점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동 및 전력 상승 이후 이 프로그램의 범위와 기간은 발전소 및 기타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경험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 프로그램은 본 문서에서 논의된 시험 조건과 일치하는 정상 상태 및 과도 모드에서 작동 전후의 원자로 내부에 대한 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진동 및 응력 측정 프로그램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현장 검사에 적합한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검사 프로그램 제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3 검사 프로그램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진동 및 응력 분석,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를 검토하고 상호 연관시켜 테스트 허용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과 요약은 예비 및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NR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로 예비 보고서는 테스트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원시 및 필요에 따라 제한된 처리 데이터 및 검사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평가를 요약해야 합니다. 원자로 내부의 구조적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인 데이터를 식별해야 하며 그러한 데이터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도 식별되어야 합니다. 이후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경우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2항 계측 판독 및 검사 이상, 계측 우작동을 포함하여 지정된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의 편차에 대한 설명, B항 분석 기법의 타당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구조적 응답, 감세 개수 포함과 수리학적 응답, 입력 강제 함수가 결정되는 매개 변수 포함, 의 측정 및 분석적으로 결정된 모드 간의 비교 C항 정상적인 정상 상태 및 예상되는 과도 조건 하에서 작동과 관련된 안전 한계 결정 흐름역이 음향 또는 구조적 공진과 관련된 안전 한계를 포함합니다. D항 테스트 허용 기준으로 지정되지 않은 허용 한계를 추가한 예상치 못한 관찰 또는 측정값의 평가 및 이러한 편차의 처리 3호 A2항 원자로 내부 검사에서 결함, 허용할 수 없는 움직임의 증거 및 또는 과도하거나 과도한 마모가 발견된 경우 B항 측정 프로그램의 결과가 지정된 테스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는 C항 분석,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보고서에는 원자로 내부의 구조적 적절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획된 수정 또는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로 10CF 알파트 50에 따른 신규 원자로 신청에 대한 건설 허가 검토 중 또는 2호 10CF 알파트 52에 따른 표준 설계 인증 신청에 대한 설계 인증 문서 TCD 검토 중 또는 3호 10CF 알파트 52에 따른 COL 신청의 일부로 진동평가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여 NRC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은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 파트 5위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 그리고 10CF 파트 5위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입니다. 2.3 검사 프로그램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이로 원자로 내부 설계는 10CF 파트 50에 따라 건설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에 대해 예비 안전 분석 보고서 PSAER에서 프로토타입 또는 특정 비프로토타입 범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지정된 기준 원자로와 관련된 일정 변경으로 인해 재분류가 적절해지면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FSAER에서 분류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FSAER은 FSAR입니다. 2.5 일정은 ASM E-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10CF 파트 5위에 따른 설계 인증 신청과 표준 설계를 참조하지 않는 10CF 파트 5위에 따른 COL 신청의 경우 원자로 내부 설계는 각각 DCD 또는 COL 신청에서 프로토타입 또는 특정 비프로토타입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내부가 프로토타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경우 신청자는 PSAER, DCD 또는 COL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프로토타입 원자로 내부를 적절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BC 제품 분류에 대한 실험적 또는 분석적 타당성은 10CF 파트 50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건설 허가 검토 중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10CF 파트 5위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비원형 분류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는 DCD 또는 COL 신청서 검토 중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에 제공된 지침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수집하여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직원이 건설 허가서, DCD 또는 COL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의 범위에 관한 약속을 수립해야 합니다. 3호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의 진동 측정 및 검사 단계에 대한 설명은 직원의 관련 권장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NR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정 수립을 위해 신청자는 직원의 검토 및 의견 제시 기간의 90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4호 진동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 설명을 제출하기 최소 60일 전에 진동 분석 프로그램 요약을 NRC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이 보고서의 정보는 보고서 위에서 논의와 함께 NRC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수립을 위해 신청자는 종합보고서에 대한 직원의 검토 및 의견 기간에 120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어허 진동 분석, 측정 및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를 함께 요약하는 예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는 진동 테스트 완료 후 각각 60일과 180일 이내에 NRC에 제출해야 합니다. 2.5 일정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BC 제품 원자로 내부에 대한 종합진동평이 프로그램 작동 전 및 초기 시동 테스트 프로그램 동안 안전에 중요한 비 프로토타입 원자로 내부는 해당 프로토타입에 부과된 동일한 테스트 조건 하에서 정상 상태 및 예상과도 작동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흐름 모드를 거쳐야 합니다. BC 제품 원자로 내부의 구조적 완전성에 대한 그러한 작동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특정 BC 제품 분류, 카테고리 II 또는 IV를 위해 개발된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프로토타입이 아닌 원자로 내부의 특정 분류에 대한 포괄적인 진동평가 프로그램을 다룹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원형 원자로 내부에 대한 본 규제 지침에 설명된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문서화되고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유효한 프로토타입이 명시되어야 하며 프로토타입이 아닌 카테고리 I 분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프로토타입 종합 진동평가 프로그램이 미국 EU의 원자로에서 수행된 경우 프로그램의 세부 결과는 검토를 위해 NRC에 제출된 비프로토타입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규제 지침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구조 및 수력학적 응답과 시험 승인 기준의 요약을 포함하는 유효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진동 및 응력 분석은 유효한 프로토타입과 비프로토타입, 카테고리 I 원자로 내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공칭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공칭 차이와 관련된 진동 및 응력 분석은
프로토타입 원자로 내부에 대한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일반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점검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경우 진동 측정 프로그램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WR과 BWR 모두 배관 시스템의 압력 변동 및 진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역류 효과 평가와 관련된 진동 측정 프로그램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프로그램 대신에 진동 측정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경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비원형, 카테고리 I 원자로 내부의 진동 응답이 유효한 프로토타입에서 관찰된 진동 분석 결과 시험 허용 기준 및 진동 응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장비를 통합해야 합니다. 2.5 일정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에는 프로토타입 원자로 내부 규제 지침에 설명된 진동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지침과 일치하는 테스트 작동 조건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및 감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 대신 검사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경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원형 원자로 내부에 대한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검사 프로그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이 구현된 경우 점검 프로그램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해 예상된 반응과 측정된 반응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신청자 사업자는 원자로 용기에서 해당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유관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거가 불가능한 구성 요소는 적절한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원자로 용기 내부에 느슨한 부품과 이물질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1 3검사 프로그램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어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레카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유효한 원형이 명시되어야 하며 비원형, 카테고리 II 분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효한 원형과 비원형, 카테고리 II 원자로 내부 사이의 구조적 차이가 수정되지 않은 비원형, 카테고리 II 구성요소의 진동, 응답 및 가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효한 프로토타입 종합 진동 평가 프로그램이 미국 이외의 원자로에서 수행된 경우 프로그램의 세부 결과는 검토를 위해 NRC에 제출된 비프로토타입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문서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구조 및 수력학적 응답과 시험 승인 기준의 요락을 포함하는 유효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진동 및 응력 분석은 유효한 프로토타입과 비프로토타입 CATEGORYII 원자로 내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공칭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사업자는 유효한 프로토타입과 관련하여 구조적 차이가 있는 비프로토타입, 범주 II 원자로 내부에 대한 시험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진동 및 응력 분석은 물론 구조적 차이와 관련된 테스트 허용 기준은 프로토타입 원자로 내부에 대한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일반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자 후 인허가 보유자는 가동 전 및 초기 시동 테스트 중에 프로토타입이 아닌 카테고리 II 원자로 내부에 대한 진동 측정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안전 여부를 설정하고 시험 허용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효한 프로토타입에 비해 수정된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 내부 구성품의 진동 및 응력 응답, 주파수, 진폭, 모달 함량, 을 정의하는 충분하고 적절한 계측 장치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3.1 3검사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또한 진동 측정 프로그램에는 유효한 프로토타입과 관련하여 수정되지 않은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 내부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장비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계측을 통해 해당 구성품의 진동 응답이 BC 제품, 카테고리 II 원자로 내부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고 유효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측정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구성품에 대해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원형 원자로 내부에 대한 본 규제 지침에 설명된 관련 지침을 따르는 검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3.2 3검사 프로그램에서는 ASM 이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3.2 3검사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3.3 비원형 범주 III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3.3 비원형 범주 III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3.3 이 진동 측정 프로그램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작동 전 및 초기 시동 테스트 중에 프로토타입이 아닌 카테고리 III 원자로 내부에 대한 진동 측정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은 조건부 원형의 원래 설계와 관련된 구조적 또는 작동적 수정으로 인해 안전에 중요한 원자로 구성품의 진동 응답을 정의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장비를 통합해야 합니다. 조건부 프로토타입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진동 측정 프로그램 동안 주어진 구성 요소에 대해 측정된 응답 특성과 실질적으로 다른 응답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은 또한 다른 모든 구성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응답이 조건부 프로토타입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진동 측정 프로그램 동안 주어진 구성 요소에 대해 얻은 응답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장비를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진동 측정 프로그램은 프로토타입 진동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일반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렉가이드 1.20의 리비전 3 페이지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원형 원자로 내부에 대한 본 규제 지침에 설명된 관련 지침을 충족하는 검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한적으로 유효한 프로토타입을 명시해야 하며 프로토타입이 아닌 카테고리 IV 분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검사 프로그램 대신에 진동 측정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경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BC 제품 카테고리 IV 원자로 내부의 진동 응답이 참조된 제한적이고 유효한 프로토타입에 대해 관찰된 진동 분석 결과 시험 허용 기준 및 진동 응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장비를 통합해야 합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은 비프로토타입 카테고리 I 원자로 내부에 대한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3.3 비원형 범주 III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여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진동 측정 프로그램 대신 검사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경우 신청자 인허가 보유자는 BC 제품, 카테고리 I 원자로 내부에 대한 이 규제 지침에 설명된 검사 프로그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4 3검사 프로그램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행 2 섹션의 목적은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기 위한 NRC 직원의 계획에 관해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이 가이드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백피팅도 의도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NRC 규정의 특정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대체 방법을 제안하거나 이전에 확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NRC 직원은 이 가이드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1호 건설 허가, 표준 발전소 설계 인증, 운영 허가, 초기 현장 허가 및 통합 허가 신청과 관련된 제출물을 평가합니다. 규제 분석, 백핏 분석 이 규제 지침에 대한 규제 분석 및 백핏 분석은 운영 전 및 초기 시작 테스트 중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5. NRC는 규제 지침 1.20의 리비전 3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2006년 11월에 DG-1163를 발행했습니다. 참고문헌은 이 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표준, 보고서, 규제 문서를 묶어 설명합니다. 참고문헌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PDR은 전화 사명 1호 415-4737 또는 800-05 397-4209, 팩스 사명 1호 415-3548, 이메일 pdr@nrc.gov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PDR은 공개문서실, 그리고 PDR은 공개문서실입니다.
렉가이드 1.20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류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